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술 서적 한 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 또 국가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그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쓴 베스트셀러 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이라는 책하고요. 현재 영국 정부 그중에서도 노동당의 정책 방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랑 중요성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중심에는 알렉스 카프의 책 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까지 했다고요?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꽤 화제가 됐었죠. 이 책이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 이게 뭔가요? 네, 이 책은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그런 기술적인 부상 여기에 맞서려면 AI 분야에서 아주 대대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해요. 국가 주도 투자요? 네, 이걸 심지어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는데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개발했던 것처럼 국가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AI 기술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와, 맨해튼 프로젝트라니 진짜 비장한데요. 그만큼 AI 경쟁을 아주 절박하게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 경쟁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재무장, 이걸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영국 정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현재 그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노동당. 네, 그렇죠. 이 정부 내에서 이 책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총리 비서실장 모건 맥스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핵심 인물이 카프의 주장에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다.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실의 핵심 인사가요. 특정 기술 서적을 그렇게 지지한다니 좀 놀라운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우려라고 생각했죠. 그럼 그 영향력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구상 중인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I 중심의 산업 정책이라든가 국가 안보 전략 강화, 또 기술 주권 확보 방안 같은 것들요. 네네. 이런 것들이 카프가 책에서 제시한 방향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 차원에서 핵심 AI 기술 R&D를 막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이런 흐름을 일종의 기술 국가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가 이제 기술 발전을 핵심 경쟁력으로 딱 삼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정책 문제가 아니군요. 거의 국가 운영 철학의 변화? 이런 거랑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네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정치 철학 자체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변화 가능성이요? 네, 전통적으로 노동당 하면 약간 좌파 성향 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 중심 성장 전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술 국가주의 같은 접근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죠. 과거 노동당의 기조와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행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큰 지정학적인 그림하고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결국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치열한 기술 경쟁 있잖아요. 네,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그 경쟁 구도가 영국 같은 동맹국들의 정책 결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되게 좋은 사례라는 거죠. 중국을 기술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이 카프의 주장이 네이토나 파이브 아이즈 같은 그런 안보 협력 틀 안에서 활동하는 영국한테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문제를 넘어서서 지정학 그리고 안보적 차원까지 그냥 쭉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요. 이게 팔란티어 같은 특정 기술 기업의 철학이나 어떤 솔루션들이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국가 전략 담론 형성 자체에 아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기업의 철학이 국가 전략에까지 영향을 준다.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영향력이 영국을 넘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하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기술, 정치, 철학, 지정학이라는 이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로 쭉 엮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기술 기업, 또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비전, 그리고 정부 정책. 이게 글로벌 경쟁이라는 아주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국가의 힘 그리고 안보의 점점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The Technological Republic 같은 이런 책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국제 동맹 관계나 아니면 국가 간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